자, 이해훈 오늘 청문회가 예정된 날이에요. 예, 지금 10시부터인데. 예. 지금 상황 속보가 혹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글쎄 속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근데 아마 오늘 오전까지 나온 상황은 네. 지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죠. 예. 부처가 나뉘면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이미자 의원, 네. 국민의힘 위원이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청문회는 보이콧하겠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아니다. 보이콧하면은 우리가 간사가 그 진행권을 받아서라도 우리는 청문회를 하겠다. 반쪽 청문회라도 하겠다면 겉으로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네. 속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도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쓸 수 있는 단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 일단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민주당이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이해운 후보자를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들러리 서주는 모양새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쉽사리 그렇게 단독 청문회 못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오늘 청문회가 개회만 했다가 다시 문을 닫거나 아니면 이미자 위원장이 이거를 사내 선포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대두됐지만 단독 청문회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속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막판까지. 제가 잠시 설명을 시청자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장 실장이 잠깐만 속보를 체크하는 동안에 지금 이제 이해훈 장관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입니다. 따라서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정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이미자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보이콧한다는 말도 약간의 어폐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보이콧을 해? 위원장을 그냥 결정을 내리는 거지 이렇게 말이 오갔습니다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런데 이미자 위원장이 뭐라고 했느냐? 열 수 없다. 왜?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표면상 명분은 자료를 충분히 내지 않았다. 지금 국회가 의결해서 청구한 자료 요출 건수가 2,000건쯤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15% 남짓이랍니다. 그나마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저 서울 반포에 있는 이 부정 청약을 했다는 그 아파트에 관련된 그 내용 또는 뭐 아들이 이 병역을 치러내면서 했던 특혜 의혹 이렇게 몇 가지 핵심적인 의혹에 대한 자료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껍데기 청문회 아니냐. 따라서 이제 이미자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청문회는 열 수가 없다 했는데 지금 장 실장이 이제 소개한 것처럼 여기에 편법이 있는데 위원장이 못하겠다 하면 여당 쪽 더불어민주당 쪽 간사가 그 뭐 직무 대행 이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가 따로 반쪽짜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갖고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한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민주당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래서 그것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현재로서는 공전 중이랍니다. 공전. 네. 그러니까 일단 이해훈 후보자도 청문회장에 도착하지 않았고 현재 자리에 앉지 못했고 계속 파행하면서 현재는 그냥 공전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뭐 격렬한 그 항의 목소리 이런 거로 시작돼서 아직 그러니까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원래 10시에 열리니까 좀 1시간쯤 지났는데 제대로 아직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미자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민의힘에서 이건 청문회하지 말자.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 민주당 간사가 그 진행권을 받아서 반쪽으로 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첫째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가 민주당 하기 힘들다. 버겁다. 둘째 또 어떤 분석을 보면 위원장이 그 사회권을 이렇게 부여하지 않으면 간사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는 해석도 그렇군요. 있어서 이를 악물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위원장직을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또 이미자 위원장이 사회권 못 줘. 그런데 막말로 오늘 딱 개회 선포했다 산회. 그럼 그거를 다시 개회. 맞아. 그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미자 위원장이 오늘 이해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개시하겠습니다. 땅 내린 다음에 그러나 제출된 자료가 너무 미흡하여 이대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고 땅 하면은 이제 민주당 간사도 어찌할 바가 없다. 또 이제 또 내일 돼야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양쪽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술 같은 게 여러 가지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도 또 일각에서는 아무리 자료가 안 나왔다고 해도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은 그 이해훈 의원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부정 비리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히
따지는 것 좀 보고 해명도 듣고 싶다 이런 목소리 있단 말이에요. 동아일보 사설이 그렇게 썼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예. 일단 청문회를 열어서 예. 따질 건 좀 따져보자. 국민들 알고 아니, 싶다. 그리고 네. 그 유명한 그 야 하는 그 정말 고성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의 뭐 득음을 한 정도의 그 녹취 육성 예, 예. 근데 그거 못지않은 내지는 그거를 넘는 득음을 해야만 그런 소리가 나오나요? 또 다른 소위 갑질의 녹취가 있다는 소문이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그걸 확보하고 있어서 심지어 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회를 열게 된다면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각 최소한 3건 이상 덧을 그런 그 소위 고압적인 갑질 폭언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들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자료 없이 하는 건 너무 맹탕이 되고 이건 우리가 응해줄 수 없다는 거고 민주당도 우리가 굳이 그렇게 결사옹위해서 맹탕 반쪽 청문회를 이뤄주긴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공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예,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재미난 분석 기사를 하나 넣었던데 예, 이게 임명이 되든 그냥 청문회를 통과를 하든 아니면 청문회 무산되고 낙마를 하든 민주당 쪽에는 꽃놀이 패다 뭐 이런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참 기묘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보수 쪽 인사였잖아요. 옛날 그렇죠. 새누리당 시절에 서초 지역구에서 3번 국회의원을 네. 했었고 그다음에 또 2번도 공천을 받아서 뭐 중성동 의뢰도 나갔었고 네. 어디 또 충남인가요? 충청도 쪽에 광역단체장 경선에도 나가고 서울시장도 한번 도전을 도전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서울시장 도전도 했었어요. 네. 사실. 예. 네. 근데 그때는 뭐 공천까지는 안 갔었죠. 그러다 보니 근데 이번에 지금 뭐 갑질 폭언에 아까 말씀하신 원펜타스 부정 당점 이게 제일 커요 지금. 네. 그다음 뭐 남편의 그 인천 영종도 엄청난 땅 투기 의혹. 투기 의혹에 자녀들의 여러 가지 그 입시, 취업, 증여세, 병역 특혜 관련된 의혹 이게 사실은 옛날 같으면 네. 바로 낙마예요. 이거. 한 가지로도 바로 낙마죠. 바로 낙마예요. 네.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민주당에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이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꽃놀이 패지? 이게 기묘한 상황이 일단 만약에 하나 통과가 돼서 장관직이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시용 통합정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된다. 근데 만약에 지금 많은 사람 예상대로 낙마한다. 결국 낙마한다. 네. 그럴 경우엔 이게 이해운 후보자를 여전히 많은 대중들이 저 사람은 보수 쪽 인사잖아. 보수 쪽 인사가 보니까 원래 저렇게 비리하고 뭐 갑질과 폭언에 이런 게 많았구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서 낙마하면 보수 비리나 또 이해운 장관 때문에 또 보수가 약간 분열하는 양상까지 있다 보니 보수 비리의 보수 분열 상징으로 또 나름 쓰임새가 있다. 더구나 하여튼 이해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공수처 수사 이런 게 상당히 부당하다. 이런 취지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지키자 이런 쪽에도 잠시 섰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운 후보자가 이번 장관직을 받으려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했는데 요거만 갖고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과를 본 거다. 어느 쪽이 됐든 꽃놀이 패다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운 카드를 흔들어 가지고 거둘 수 있는 정치적인 목적은 다 잃었다. 이제는 버려도 된다. 버리면 버리는 대로 보수 분열, 보수 비리 이미 성과 얻었다. 되면 되는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통합, 통큰 이런 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깨름직했는데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다. 글쎄 말이에요. 참. 아유. 그런데 예.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예. 뭐 아들한테 뭐 집을 빌려주고 27개월치 월세를 한꺼번에 받았다. 이건 또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지금까지 나온 거의 메가톤급 사안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중량급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또 뭐를 알 수 있느냐.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예. 거짓말을 참 잘하는구나. 첫째. 둘째 이게 지금 뭐냐면 일단 그 내용부터 설명드리면 이해운 장관이 세종시에 이제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들이 장남이 거기 산 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아무리 부모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아들이 살더라도 거기에 따박따박 전세금이든 월세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증여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그 아파트가 어떻게 됐냐니까 자료로 이게 다 미리 계약서 만들어서 한 달에 한 4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매달 따박따박 받았다. 했었는데 이번에 한국일보에서 취재해 보니까 장관으로 지명되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장관으로 지명되기 일주일 전이면 본인은 알고 있었을 때잖아요. 한 3주 전에 오퍼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 내가 지금 장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예. 가만있어 보자. 잘하면 이거 내가 검증 통과하면
청문회도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럼 시달리겠는데 어. 그런 시점에 그 2년치 아파트 월세를 한꺼번에 장남 통장에서 이 아버지 어머니 통장으로 갔다. 이게 이제 나왔다는 이해됐어. 거예요. 이제 이해됐어. 이게 나왔다는 야, 거예요. 야. 그러면 예. 이게 한 1,600 아니 한 1,000여만 원 되는데 액수가 네, 뭐 네. 1,080만 원이에요. 예. 이게 지난달 20일 그러니까 12월 20일 한꺼번에 아들 명의에서 이혜원 후보자 명의로 입금했다. 뭐 아들한테 뭐 공짜로 살다가 마지막에 늦게 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액수 자체가 엄청 크진 않으니까. 근데 첫째,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으로 그냥 살게 해놓고 사실은 40만 원씩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라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얘야 예. 내가 세종시에 내가 아파트를 하나 임대한 게 있는데 예. 그 전세금으로 1억 7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인가 내가 줬어. 예. 근데 너 거기 가서 살아. 그러니까 그러면 심해요. 그래 살아왔어. 예. 그랬다가 어머나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정부로부터 장관직 제안을 받았네. 그럼 이제 스스로 자기를 검증해 보겠죠. 예. 아들한테 세종시에 내가 임차했던 그 아파트에 살아라고 한 거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되겠는 걸? 야, 내가 너한테 매달 그 월세금 받은 거야 40만 원씩 붙여. 자 붙이는 걸로 해. 빨리 네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이체해. 한꺼번에 이체했어. 한창 그래 놓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됐을 때는 이 계약서도 서약서도 또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가분들에게 월 4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다 이런 것까지 넣은 새 서약서를 만든 거예요. 모자지간에 서약서까지 쓰고 참 많이 했어. 그래서 천하람 의원은 지금 이런 그 이혜훈 후보자에 관련해서는 천하람 의원이 상당히 예. 여러 가지 이 의미 있는 예. 유효타의 폭로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천하람 의원이 지명 발표 직전에 급조한 서류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본 거냐? 예.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으니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참 이 서약서가 무엇인지 모자지간에 말이죠. 예. 그것까지 써야 될 만큼 이제 뭔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거짓말을 했다는 반증으로 증거가 되는. 근데 원래 이렇게 쓰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 이거 공직자뿐 아니라 원래 일반인들도 부모가 자식한테 공짜로 살게 해주면 안 되고 예. 월세든지 전세를 받아야 그게 증여 이슈에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돈 많다고 아들한테 집 톡톡 사주고 아니면 내가 내 명의로 된 아파트에 가서 살아. 내 전세권 설정된 데 네가 가서 월세 내고 살아. 이렇게 공짜로 살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일반인도 그럴 땐 사실 계약서나 이런 걸 쓰라고는 하지만 사실 안 쓰죠. 그런 사람한테까지 무슨 막 세무조사가 잘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렇게 공직자, 특히 장관 후보자가 되는 사람 이걸 써놨다가 지금 뒤늦게 그 장관 지명되는 걸 안 다음에 만든 서약서로 이렇게 국민 눈을 가리려 하는 거는 이건 참 여러분 문제가 그 있습니다. 서약서를 혹시 낯설어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서약서는 우리 민법상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부속 서류로서 법적 효과를 가지는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혜훈 장관 후보자가 얼마나 알아보고 서약서라는 양식으로 모자지간에 저런 걸 썼을까. 그러나 결국 나중에 청문회에 대비를 한다고 써놓은 그것이 청문회 대비는커녕 따박따박 받았다는데 알고 보니까 27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았네. 이제 이런 의혹에 또 다시 휩싸이게 되는 그렇습니다. 결과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